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가운데 여전히 이란 발언과 나경원 전 의원 해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밥상에 오를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일정 대부분을 경제 외교에 집중을 하면서 40조 원 이상의 투자 성과를 거뒀는데 또 한편으로는 UAE 적은 이란이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순방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이번 순방이 상당히 드라마틱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요새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지만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는 게 거의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프랑스로 기운 거를 대통령이 이 체면을 차리지 않으면서까지 했던 거고 그게 2009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그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던 그 UAE에 가서 이제 경제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외교정책 방향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 경제 중심 외교를 취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떤지 모르지만 시대 상황도 바뀌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좀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나왔다. 그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또 이 세계 질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 재편기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미국이나 EU 중심으로 이제 가치 체계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바라카 원전 내지는 UAE에서 40조 수주 이것은 이제 많이 얘기가 됐고 제가 집중하는 거는 다보스 포럼에서의 대통령의 특별 연설과 기업인들과의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 질서 재편기에 윤석열 정부가 향후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비전과 철학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이 우리나라 외교사의 어떤 한 획을 그어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께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좀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뭐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판적인 의견을 오늘은 좀 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40조 원 이상의 투자 성과를 이뤘다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40조 원의 계약이 다 성사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에 어떤 계약이 되는 것인지 이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71건의 MOU 체결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된 것은 단 한 건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정말 40조 원 그 이상 그 성과가 끝까지 유지되기를 꼭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좀 발언 한마디로 또 이 발언에 대해서는 뭐 적이다, 이란은 적이다라는 발언 우리가 그 뒤에 또 말씀을 나눌 거라서 길게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번에 대통령은 좋은 성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대할 만한 좋은 성과도 있으면서도 함께 대통령의 실언으로 인해서 그리고 끝까지 지금 이거를 잘 해명하지 않는 가운데 경고장까지 같이 받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UAE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길 기내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좀 유감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를 왜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외교 참사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보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성명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꼭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외교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10여 년 만에 최초의 외교적 성과를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왔다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외교하면 도보다리, 그리고 그 어디입니까? 뭐 상하이, 그리고 하노이 노딜입니다. 그런 게 외교적 참사입니다. 그래서 그 뭐 심한 표현으로 외신에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냐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정부, 저는 그래서 이번에 좀 긍정적인 것도 봅니다. 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아니냐 이런 그 얘기는 김정숙 여사가 실제로 버킷리스트에서 순방을 짰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두드러진 외교 성과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온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뭐 정부가 바뀌었어도 개성할 걸 개성해야 되는데 사실 외교 정책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 상당히 이탈을 했던 겁니다. 그걸 다시 잡았다라는 면에서 의미를 두고요. 이란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제가 민주당에서 그래도 조금 이제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우상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반응이 과도하다.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오해가 아니고 이란의 의도적인 오해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뭐 이란과 UAE 관계가 나빠집니까? UAE가 항의를 합니까? 문제는 이란이 원래 우리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뭐 빌미를 줬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란이 우리하고 불편한 건 이란의 자본 석유 판매 대금 8조 가까이가 우리나라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때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문재인 대통령 잘한 겁니다. 이 배경이 이란이 미국, 러시아 안보리 5개국에 일본까지 참여한 이 6개국의 핵 협정을 파기한 겁니다. 이게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딜을 하다가 안 되니까 파기하고 나가니까 국제 제재가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그때 트럼프 문재인 행정부 때입니다. 이거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판매한 석유 대금 8조가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은 속이 쓰리고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이거 이란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편하고 기회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대통령이 그 말씀 실수가 이런 빌미를 줬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런 실수 안 했어도 이건 항상 있었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 의원 등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이란의 주장이 무지하게 과도하게 가고 있고 이거를 뭐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런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과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고 이란이 좀 과도한 반응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정말 과도한 분석인 것인가라는 의문점 솔직히 좀 듭니다. 우선은 이란에서도 이제 완전히 그 대통령의 발언이 완전히 이제 이란은 적이다라는 발언이 완전히 무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이것을 설명을 기다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2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왜요? 대통령이 진짜 못해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게 만든 것이 시작점이 어딥니까?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은 이란이 오해한 것 같다. 이거 이란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야가 싸울 때 탓한다는 거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란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이 대응을 좀 더 지혜롭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나라와 이란이 정말로 이렇게 적인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 좋아요. 지금 수교한 것도 우리가 지금 61주년, 2023년 기준으로 61주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란에서요, 최고 시청률 90%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인구가, 젊은 층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란은 20대까지 인구가요, 50%를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젊은 층이 결혼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품, 가전제품을 혼수로 하는 것이 지금 10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이란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이 70억 달러 돈결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미국 제재에 의해서 돈결이 된 것인데 프랑스는 제재가 있어서 줬어요. 이란이 참고 있었죠. 근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 우리가 다시 좀 관계에 대해서 지금 뭐 논의해야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예전에 뭐 유조선 이런 거 무슨 납포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유조선뿐만 아니고 화물선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란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런 발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계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이란이
뭐 무슨 뭐 앓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언급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대통령의 실언으로 한마디로 이란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준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란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다면 나서서 이것을 좀 수습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했던 이번 순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으로 순방 성과가 일부 가려졌다라는 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에 경제 성과를 거둔 것과 무색하게 좀 국정 지지율이 반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전제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외교가 되게 중요한 나라에서도 외교 성과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바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지율에 어떤 패턴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그 들으시는 대통령이실 분들은 서운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 지지율은 구조적으로 고공행진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 자꾸 이명박 정부하고 유사성을 얘기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요. 2009년에 그런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아주 낮게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지지율 고공행진한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지지율이 이제 구조적인 패턴을 봐야 된다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민주화 이후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한 대통령입니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거는 이제 보수 지지자들과 일단 지지율이 높게 형성되기 어려운 게 정치의 양극화가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외교 이게 바로 영향을 주는 건 사실 국내에서 잘하는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건 국내라고 봐야 될지 외교시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도보회담, 뭐 북한하고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는 것 같은 거 말고는 외교 성과가 바로 국민들한테 올라오기 힘들고 또 하나는 이건 뭐 저는 대통령이 좋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내적으로 대통령이 취하는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 과제지만 인기 있는 정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저한테도 뭐 전화들 많이 오는데 전기요금 오르고 뭐 국민연금만 해도 국민들은 다 덜 내고 더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개혁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렇게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그래서 미래 세대가 받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제 보수 진영 대통령의 숙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외국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좌파나 진보 진영이 되면 이렇게 복지 정책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근데 이제 그런 거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뭐 2배 늘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인기 없는 정책을 해야만 하는 숙명이고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더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60, 70% 오르고 이럴 일은 없을 거다. 근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그런 게 이후에 뭐 선거에는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 현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수 정권의 대통령의 숙명이 뭐 세금 같은 걸 말씀해 주시면서 더 내고 국민께서 덜 받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좋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의문점이 그러면 슈퍼 부자, 뭐 초부자 감세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됐었죠. 그런데 정말 부자들에게는 뭐 법인도 뭐 개인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업을 향해서는 덜 내고 하는 부분으로 갔던 그런 정책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만이 좀 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실언들, 솔직히 바이든 날리면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쉽게 하셨으면 될 것을 지금 150개, 140개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는데 MBC만 잘못했다, 자막으로 잘못했다라고 해서 MBC 전용구 탑승도 배제하고 이것은 국민 모두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랬던 부분.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란은 적이다라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중에 한 분이 또 방송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란은 적. 그리고 한 템포 쉬고 아니다. 가장 위협적인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적이라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 하는데요. 이거 솔직하게 빨리 수습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대응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수습 계속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란이 정말 적 맞지 않습니까? 외교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 외교부 차관이 어쩔 수 없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 것으로 저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돌려요. 저는 대통령의 성과, 좋은 성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석할 기회조차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실수를요, 인정하시고 수습하면 되시는데 실수를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더 가려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실수 인정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시든지 정말 수습을 하든지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 건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귀국 전날인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이 해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설 연휴에 뭐 민심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반면에 뭐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마지막 명분 쌓기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마 여부를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 사과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 전서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나경원 의원의 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되게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면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그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데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거는 공무원으로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 태도를 문제 삼았던 그걸 더 끌어오니까 그런 거고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뭐 그 측근들이나 나경원 측으로 나오는 거 보면 출마할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어떤 한 번의 일이 뭐 사과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뭐 문제를 삼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걸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셨다 뭐 이런 건 이제 사실로 남는 거고 뭐 본인이 출마 뭐 일단 나경원 측근들에 의하면 이제 출마하실 생각이 강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 그간에 있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자기가 본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윤석열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이 더 잘 되는데 내가 더 좋은 당대표다라는 걸 당원들은 다 설득하면 뭐 기회가 오겠죠. 예, 나 전 의원의 사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출마 여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출마는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공보방이 방이 따로 있죠.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기자들이 이제 200명 이상 이미 그 공보방이 꾸려져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들었고요. 지금 그런 그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 발언이 뭐였냐?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해임을 했었죠. 이거 해임은 대통령이 본의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통령의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투트랙으로 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과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그 내에서 적통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지지층에 겹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같이 잡으면서 그럼 투트랙이 무엇이냐? 윤핵관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윤핵관이 너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을 달리하면서 국민의힘의 적통적인 지지를 받는 분들께는 뭔가 호소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내가 대통령과 이렇게 맞서는 반대 세력이 아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력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 당내 공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실체가 좀 있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여쭤봐야 되는 질문인데 이런 이제 짐작과 추정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이건 유승민 의원한테 얘기하면 맞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당권을 잡으면 뭐 윤핵관 누구 뭐 공천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안철수 의원을 또 비판하기도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기현 의원이 뭐 당내 공천 공포 분위기를 뭐 조성했다가 아니고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입장대로 대통령 끌어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뭐 전당대회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민주당이든 우리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다.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공천에 유리할 거고,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한 사람들은 좀 그런 걸 공포 분위기라고 하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전후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가 앞둬지고 있는데 여야에서는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리 단죄다, 아니다, 보복 수사다, 이렇게 지금 여야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설 이후에 민심이 어느 쪽으로 좀 쏠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은 보복 수사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복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보복을 하는 것인데, 보복 수사라는 것은 언론에서 만든 단어인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저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제,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인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야권 대표를 향한 수사, 그리고 감사원, 그리고 언론사 MBC 같은 뭔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확한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정확하게 한다면은 이렇게 세무조사, 이런 식으로만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께서 지금 돌파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수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 감사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혼자 생각은 아니고요. 언론에서 또 이렇게 분석하는 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 구속영장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쌍방울 하면 이재명과 연관이 무엇입니까? 변호사비 20억 원을 대납했다라는 것이 이미 언론 플레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확인하셨죠? 근데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그것도 언론 플레이가 뭐 기자들이 그냥 했다, 아닙니다. 검찰발 기사거든요. 법조발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비공식적으로 검사들이 이것을 유출을 하고 이게 기사화 나는 것인데, 막상 지금까지 이것을 정말로 들여다보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구속영장에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대통령이 지금 진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참 일일이 다 반박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하죠. 윤석열 대통령 말실수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제가 정치학자로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만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힌 사람이 되게 드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대통령 공약했습니다. 임기 내내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실수라고 하는 게 본인 생각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에 노동시간은 어때야 되고 노동계, 그리고 제가 외교정책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분명하게 이게 특별연설 보면 나는 어떻게 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끌어갈 거고, 이번 최고 이슈가 된 게 기후협약 아닙니까? 이것도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3대 개혁과제 윤석열 대통령만큼 명확하게 제시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선 때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씌운 거죠. 무능, 무지 뭐 이런 걸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뭐 그 이전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해도 뭐가 불명확한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보복 수사다.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먼저 드릴게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얘기를 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 왜 나를 자꾸 소환하고 뭐 이걸로 걸고 저걸로 거냐니까 한동훈이 한마디로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게 우리 탓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수사를 안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보복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 중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친문 진영의
대표적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남 FC 건은 바른미래당이 2018년에 고발한 건이에요. 그러면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다 조사가 되느냐? 그거는 민주당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 2018년 건이에요. 이게 3년, 4년 조사를 안 했어요. 분당경찰서에서 3개월 동안 이재명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친문의 대표적인 검사가 이문정입니다. 박은정이요. 박은정이 이분이 윤석열 대표 검찰총장일 때 징계해야 된다까지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경찰에 재수사라고 하면서 검찰에 송치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사건들이 다 2014년, 15년에 발생한 건이고 우리 당이 한 건도 고소한 사건이 아니고 그럼 2018년부터 3, 4년을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묵혀왔던 건입니다. 그래서 증거인멸도 많이 됐고 쉬운 건인데 이거를 지금 정치보복이다 왜 지금 하느냐 그건 한동훈 장관 말대로 야 이게 우리 탓이냐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밥상에 오를 정치권 소식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신건관계상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